거울 앞에 서면 숨이 턱 막히지 않으셨나요? 나이 들어 생긴 김이나 검버섯, 주근깨가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고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4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살아온 저조차도 어느 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고는 말을 잃었어요. 눈가부터 시작해 볼과 이마까지 까맣게 번져가는 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생기는 건지 아무리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지만 마음은 참 무력하더라고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환자분들이 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시는지, 왜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상한 민간요법까지 따라하게 되는지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몬을 직접 바르거나 베이킹소다로 문지르는 그런 방법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피부에 화상을 남기는 지름길이에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는 그런 민간요법을 시도하다 화상 입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 물집 잡힌 피부, 심한 경우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까지 남는 걸 보면서 저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부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자존감이고 삶의 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근본 원인을 모르면 계속 재발합니다. 그게 바로 기미와 검버섯, 주근깨의 무서운 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요? 아니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제가 수천 명을 진료하면서 찾아낸 공통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피부 속 멜라닌 공장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멜라노사이트라고 불리는 세포들인데 이 세포들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젊었을 때는 필요한 만큼만 만들던 이 공장들이 특정 조건이 되면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멜라닌을 과도하게 뿜어내는 거죠. 그 첫 번째 조건이 자외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햇빛을 많이 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피부의 방어력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젊을 때는 자외선을 받아도 회복이 빨라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복 속도가 느려지면 그 손상이 그대로 쌓여 기미나 검버섯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폐경기를 지나면서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멜라닌 세포가 마치 사령관을 잃은 군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색소를 찍어내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피부 속 염증 반응입니다. 작은 상처나 트러블이 생기면 그 부위를 치유하려고 염증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색소가 침착되기 쉽습니다. 여드름 자국이 오래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네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얼굴이 칙칙해 보이는 거죠. 다섯 번째는 피부 재생 주기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땐 28일마다 새로운 피부로 바뀌지만 50대가 넘으면 그 주기가 41일, 심하면 60일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오래된 세포들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 기미나 검버섯이 점점 진해지고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모세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에 필요한 영양과 산소 공급이 줄고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멜라닌도 배출되지 않고 계속 피부 속에 남게 되죠. 마지막 일곱 번째, 피부 pH의 변화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문제는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멜라닌 세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병원에 오시는 80% 이상의 환자분들이 이런 원인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고 비싼 미백 화장품을 덕지덕지 바르고만 계시더라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제품을 써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칩니다. 피부는 표면만이 아니라 내부 상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레이저 치료를 5번이나 받았는데도 재발한 환자도 봤습니다. 알고 보니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호르몬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이런 경우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피부는 정직하다고요. 그 어떤 민간요법도 잘못된 믿음도 피부를 속일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레몬 마스크, 베이킹소다 스크럽, 치약 바르기, 감자팩, 소금 문지르기,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은 좋아지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피부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실제로 레몬 마스크를 매일 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6개월간 치료받은 환자도 있었고, 베이킹 소다로 문지른 분은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세균 감염까지 겪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고통을 보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위험한 방법에 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방법만 있다면 누구나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수십 년간 연구했고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부턴 제가 실제로 사용한 천연재료의 조합과 그 과학적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과 정확한 방법입니다. 저는 30년 전 의료봉사 활동 중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 대부분이 7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기미나 검버섯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엔 그저 유전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동안 그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보니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그들은 직접 만든 액체를 얼굴에 바르고 있었습니다. 과일과 발효액을 섞은 듯한 처음 보는 독특한 조합이었어요. 호기심에 그 성분을 분석해봤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바로 사과 식초와 토마토였던 거죠. 저는 그 이후로 사과 식초와 토마토의 관계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험 끝에 이 조합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진 조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선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성분은 pH 2.8에서 3.2 사이의 강한 산성도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에 쌓인 오래된 각질층을 부드럽게 분해해 줍니다. 마치 녹슨 쇠에 식초를 부으면 녹이 스르르 벗겨지듯 피부 위에 고착된 멜라닌 세포의 잔해들을 녹여주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세트산은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효소인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현저히 떨어뜨려서 멜라닌의 과잉 생성을 억제합니다. 즉, 이미 생긴 색소는 옅게 만들고 새로운 색소가 생기는 걸 막아주는 이중 효과를 갖고 있죠. 여기에 토마토가 더해지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베타카로틴보다도 2배 이상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인데 이 라이코펜이 피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멜라닌 세포를 안정화시켜 줍니다. 염증 반응을 줄이고 색소 침착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무엇보다 라이코펜은 멜라닌이 뿌리 내리기 전에 미리 환경을 정리해주는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비타민C입니다. 토마토에는 풍부한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재생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손상된 세포가 빠르게 교체되면서 기미와 검버섯이 점점 옅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본 교토대 연구에서도 밝혀졌는데 꾸준히 라이코펜을 섭취하거나 피부에 사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재생 속도가 무려 40% 빨랐다고 합니다. 이 두 성분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어요? 사과 식초의 산성 환경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3배 이상 높여줍니다. 동시에 토마토의 수분이 식초의 자극을 완화해주는 완충제 역할도 해요. 그야말로 천연재료 사이의 시너지 효과죠. 그래서 저는 수많은 테스트 끝에 황금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사과 식초, 이 토마토즙 1의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야말로 가장 자극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조합입니다. 물론 몇 가지 주의점도 있습니다. 첫째,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나 완숙 토마토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라이코펜 함량이 2배에서 3배까지 높기 때문이죠. 둘째, 사과 식초는 반드시 유기농 제품을 써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식초에는 방부제나 화학 성분이 섞여 있어서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셋째, 만들 때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깨끗이 씻은 토마토를 끓는 물에 30초간 데친 뒤 찬물에 담가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 껍질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으니 꼭 벗겨야 해요. 그 다음 믹서기로 곱게 갈아주고 깨끗한 천으로 즙만 짜내주세요. 건더기는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준비된 토마토즙을 유리그릇에 먼저 붓고 여기에 사과 식초를 천천히 부어가며 저어주세요. 꼭 토마토즙이 먼저, 식초가 나중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거품이 생기고 성분 안정성이 떨어져요. 잘 섞인 혼합액은 10분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라이코펜과 아세트산이 결합하며 더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피부가 민감하신 분이라면 증류수를 소량 섞어서 농도를 살짝 낮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먼저 팔 안쪽 얇은 피부에 소량을 발라서 15분간 관찰하세요. 발진이나 따가움이 없다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할 땐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가볍게 얹어주세요. 절대 문지르면 안 돼요. 처음에는 5분 정도만 두고 피부가 익숙해지면 최대 10분까지 늘려주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낸 후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각질이 제거된 피부는 수분 손실이 빠르거든요.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3번. 예를 들면 월, 수, 금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율과 순서를 정확히 지키는 거예요. 더 진하게 만들면 더 빠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농도를 임의로 바꾸면 자극이 심해지고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화장품도 천연재료도 결국은 과학이라고요. 안전한 범위 안에서 검증된 방식으로 꾸준히 사용할 때 비로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수많은 환자분들의 피부를 바꿔드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깨끗한 피부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 간단한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어요. 사과식 초와 토마토만으로 그렇게 심했던 김이나 검버섯이 정말 옅어질 수 있겠냐는 눈빛이었죠.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울산 남구에 사는 정미경 할머니셨어요. 올해 76세이신데 무려 15년 넘게 기미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했어요. 특히 오른쪽 볼에 동전만한 크기의 짙은 기미가 자리 잡고 있어서 외출할 땐 항상 커다란 모자를 쓰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식초랑 토마토로 기미가 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방법을 써봤거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께 최소 3주만 꾸준히 해보시자고 부탁드렸어요.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그만둘까 고민도 하셨지만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옅어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셨대요. 그 말이 저에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그 짙었던 기미가 절반 이상 옅어졌고 이제는 비비크림만 발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졌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셔서 다시 동네 모임에도 나가고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계신데요. 예전엔 단체 사진에서도 얼굴을 가리셨다고 했거든요. 또 한 분, 경남 창원에 사시는 박동수 할아버지는 훨씬 더 극적인 케이스였어요.
81세셨고 젊은 시절 농업에 종사하셨던 분이었는데 얼굴 전체에 검버섯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마, 볼, 코 주변까지 군데군데 크고 짙은 반점들이 많았고 피부톤도 전체적으로 칙칙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아예 의욕이 없으셨습니다. 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며 치료 자체를 포기하고 계셨죠. 그런데 딸이 제 영상을 우연히 보고 아버지께 권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냥 딸이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마지못해 해보신 거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주 만에 이마에 검버섯들이 눈에 띄게 옅어졌고 주변에서도 얼굴이 환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이 방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셨고 지금도 꾸준히 이어가고 계세요. 저에게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큰 효과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게 즐겁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또 대전 서구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도 잊을 수 없습니다. 73세이신데 오랫동안 아토피로 고생하셔서 일반 화장품에 거의 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미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계셨고 천연 성분이라 해도 뭐든 조심하셔야 했죠. 제 방법을 들으시고도 일주일 이상 망설이셨다고 해요. 팔 안쪽에 수차례 테스트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시작하셨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오히려 예민했던 피부가 더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본인이 사용하면서 주변의 아토피 환자들에게도 열심히 이 방법을 소개하고 계시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9세 이철호 할아버지는 또 다른 케이스였어요. 당뇨를 오래 앓고 계셔서 피부가 굉장히 약하고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는 꿈도 못 꾸고 계셨죠. 그런데 사과 식초와 토마토가 천연 성분이라는 걸 알고 용기를 내어 시작하셨어요. 혹시나 혈당에 영향을 줄까 걱정도 하셨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맑아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료를 시작한 지 3주 후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다고 하셨어요. 이마 쪽에 거뭇했던 반점들이 서서히 연해지고 피부가 전반적으로 환해졌다고요. 주변에서도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제가 오히려 더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경험들을 접하면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피부가 예민하다고, 병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이 방법은 단순히 외부에 바르는 재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언제나 강조합니다. 외부 관리는 시작일 뿐이고 그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적인 습관과 영양 상태까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요? 실제로 기미와 검버섯은 단지 피부 위에 생긴 반점이 아닙니다. 피부 속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그래서 피부만 치료해서는 완전한 개선이 어렵고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저처럼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겪은 사람이라야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단순한 제품 광고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삶을 바꾸는 경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개선된다는 걸요. 저는 수많은 분들이 사과식초와 토마토 조합을 통해 피부 변화를 체감하는 걸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바르는 것만으로는 절대 완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미와 검버섯은 피부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 관리와 동시에 내부 환경을 함께 바꿔줘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피부는 거울입니다. 내 몸 안의 상태를 고스란히 비춰주는 투명한 거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피부가 맑고 깨끗해질까요?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화장품이나 바르는 것만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진짜 회복은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음식을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해요.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와 브로콜리를 매일 드셔보세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C 하면 레몬을 떠올리시는데 실제로 키위가 레몬보다 2배 이상 많으면서도 자극이 적고 흡수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또 사골국도 정말 좋은 콜라겐 공급원이에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사과를 푹 고아서 드셔보세요. 특히 국물을 끓일 때 사과 식초를 한두 방울 넣어주시면 뼛속 영양분이 훨씬 잘 우러나옵니다. 두 번째는 피부 재생 주기를 정상화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재생 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너무 세지 않은 수건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원을 그리듯 아주 가볍게 문지르며 각질을 정돈해 주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훨씬 깨끗해지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또 목욕할 때 미지근한 물에 굵은 소금 한 줌 넣고 15분간 반신욕을 하시면 피부 속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재생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단 물이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크림만 열심히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선크림은 중요하지만 피부 안에서부터 자외선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토마토를 매일 익혀서 드시는 거예요.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는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습니다. 저는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드시길 권해요. 이 조합은 항산화 효과도 높고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또 녹차도 하루 3잔 이상 꾸준히 마셔보세요.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자외선으로 인한 DNA 손상을 70%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 식사 직후는 피하시고 식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게 위에 부담이 가지 않아서 좋아요. 네 번째는 만성염증 요소 제거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색소가 쌓여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만성염증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식단에서도 염증을 줄여야 해요. 설탕과 밀가루 섭취는 줄이고 대신 통곡물과 견과류로 대체하세요. 그리고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길 권합니다. 고등어나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야말로 염증을 잡는데 가장 강력한 천연 성분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드셔보세요. 피부톤이 점점 맑아지고 색소 침착이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5번째는 수면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피부는 스스로 재생을 시작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에 푹 자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피부 재생 관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골든타임을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내고 있어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숙면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피부 재생을 저해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조용한 음악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주세요. 6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피부를 어둡게 만드는 직접 원인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게 바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기미를 더 진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0분 아주 가벼운 산책이라도 꼭 하시길 권합니다. 햇볕이 좋은 날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라도 걸어보세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기분도 환해지면서 피부 상태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거울 앞에 섰을 때,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 역시 72세가 된 지금도 매일 거울을 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처음 의료봉사에서 돌아와 얼굴에 퍼진 기미를 보며 절망했던 그 시절이 떠오를 때면 이 사과식초와 토마토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감, 그리고 삶의 활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나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도 체질도 그 어떤 이유도 못한다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마트에서 바로 살 수 있는 흔한 재료, 사과식초와 토마토만으로도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분들에게서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과 정확한 방법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거울 속 자신과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